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일본 엔화 약세 원인 이꼴은 달러 강세 요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달러 강세 원인을 찾는 것을 두고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국내 외환 전문가 또는 경제 전문가 또는 경제 패널들 중에 달러 인덱스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 강의 내용이 그 정빙 자료예요. 달러 인덱스에 일본 통화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6개국 통화가 일본 엔화, 유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죠?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이 모든 국가의 통화 가치를 가중평균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이 6개국 통화 가치에 영향을 주지만은 6개국 통화 가치도 미국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달러 인덱스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경제 전문가들과 외환 전문가들도 달러 인덱스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최근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 그죠? 이 기간 동안에 전부 미국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아니면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예?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요. 또 일부에서는 미국 시장금리 상승 얘기도 하는 분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원인을 찾는 분들, 뭐 우리나라 문제 조금은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 수급이 꼬여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나라 얘기하시는 분은 그나마 좀 환율과 관련 지식이 있는데,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을 두고 미국 측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달러 인덱스 개념도 모르고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 9월 21일부터 그러면 왜 일본 엔화 약세가 원인이 발생했냐,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일본은 몇 년 전에 왜 지진 발생하면서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일본은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부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요, 달러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원인이죠.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원리상.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달러 달러 가치 결정 원리이고, 또 아니면 달러 인덱스 가격 결정 원리를 몰라가지고 대부분 미국의 물가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를 혹시 인상하는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냐, 또 미국 시장금리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는 그런 분석이 틀렸다. 시장금리는 영향은 주는데 이미 4월 달에 시장금리보다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의 겨우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달러 인덱스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103점 얼마까지 올라가서 10월 초에는 104 조금 일시적으로 넘어서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달러 인덱스는 4월에는 102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에서 원인을 찾는 것도 조금 영향을 주지만은 그것도 조금 부족한 분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곡물과 같은 원자재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수입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었거든요. 뭐 곡물만 하더라도 약 한 40% 올랐고, 그 다음에 일본도 또 석유 수입은 있으니까요, 석유 가격도 뭐 한 40~50% 올랐고,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달러 인덱스 가격에 영향을 줬는데, 특히 천연가스가 이제 워낙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입량도 많고 그것이 크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일본의 경상수지는 또 결국은 종합적인 달러 수급 관계잖아요. 지난해 4분기네요. 505억 달러에서 원래 그 1분기에는 3월까지만 해도 뭐 원자재 가격이 그래까지는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591억 달러로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 그 세계적으로 증시 거품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미국 그 주식 시장에 엄청 거품이 발생했다. 그 거품이 붕괴될 거다. 저는 오히려 그때 미국 주식이 투자하러 갈 때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제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뭐 미국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나라 증시는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돈도 뭐 일부는 회수했을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은 분기마다 이제 배당을 하는데 그 원래 1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배당률도 높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이제 배당 수입도 증가했을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1분기 경상수지가 뭐 91억 증가했네, 약간 90억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만 해도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은 전체 달러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그 9월까지만 하더라도 109, 110엔에 있었어요. 큰 변화 없이. 그런데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일본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고, 또 달러 수요가 급증하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9월 이후 10월까지 달러 강세 원인은 미국 측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일본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이 달러 인덱스 개념이거든요. 일본 엔화 가치 하락 요인이 있어도 달러 인덱스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과 함께 수입 금액이 급증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는 내용 밑에 그 댓글로 제가 달한, 우리 연구소가 달한 게 있죠. 어떤 데는 제가, 어떤 데는 제가 안 하는데, 그 연구소가 달은 댓글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국가에서 그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측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국내에서 경제학자, 경제 패널, 그리고 정권 전문가 아니면 외환 전문가들까지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는 인플레이를 가지고 얘기한다. 인플레이가 달러 약세 원인이라, 달러 강세 원인이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테이퍼링이 또 달러 강세 원인이다.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그 유통 속도를 늘리는 건데, 그것도 광의 통화가 이제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것도 1200억 광의 통화 증가해서 1000억 달러 증가해도, 그래도 그것은 환율을 그 통화량에서 차지하면 그것도 역시 달러 약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러 강세 원인을 테이퍼링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기준금리에서 원인을 찾는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미국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확신이, 오늘 뭐 이 시각이 일종의 또 다른 증거인데, 그 여태까지 그 경제 패널 외환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이 공영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달러가 왜 오르느냐, 우리 원화 가치는 왜 하락하느냐, 그 원인이 전부 맞지 않다, 엉터리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요약하면, 달러 인덱스 개념을 모르면요, 환율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 모르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림 있잖아요. 홈페이지 그림 매번 가지고 나오는 이유예요.
실물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주가가 왜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외국인이 왜 파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막 많은 시청자들 대상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방송할 때 겨우 한 달 조금 넘는데, 한 달 한 10일 정도 된 것 같네요. 15일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지금 경제 패널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경청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지식이라고 머릿속에 담아 놓았을 때는 결국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